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고의 사운드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보통 저는 시청회 진행을 하고 그 시청회 영상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업로드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볼더 2150 모노블록 파워앰프 이거 기기 리뷰를 하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볼더 앰프가 지난번 401회 시청회였을 거예요. 저 스피커 위치 잡기, 그때 시청회 진행을 위해서 저 윌슨 알렉스 V 스피커하고 볼더 2150 파워앰프하고 여기 있죠 2110 프리앰프, 그리고 뒤에 있는 DCS 로시니 DAC까지 해서, 그때 시청회 때는 이제 스피커 튜닝 방법에 대해서 진행된 시청회였다 보니까 기기 쪽 얘기는 전혀 못했고, 그리고 시청회가 끝나고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제 레코딩을 하면서 이 소리를 들어보는데 그런 거 있죠. 혼자 듣기 아까운 소리. 정말 너무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볼더를 메인으로 해서 시청회를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해외 리뷰도 뒤져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간 리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볼더 본사에 그 문의 메일도 제가 보내보고요. 그러면서 이 자료를 조사해 보는데 이 앰프에 이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청회보다는 내가 한번 이 볼더 앰프를 심도 깊게 한번 그 리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볼더 앰프를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더 앰프 음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질이겠죠.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멋있어도 결국에 오디오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장치니까 음질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볼더 앰프, 볼더 사운드의 정의를 정확함, 정숙함, 섬세함, 강력함,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가장이라는 부사를 놔야 될 것 같은 가장 완벽한 앰프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한 3주 정도 제가 이거 계속 튜닝을 하면서 리뷰 준비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는 400회가 넘는 시청회를 하고 소위 말해서 거의 모든 브랜드의 초 하이엔드급 앰프 스피커를 다 직접 제가 세팅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청회 때 볼더 들어온 것도 그냥 여태껏 시청회에 들어온 여러 앰프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제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렸다고 그럴까요? 볼더가 이렇게 대단한 앰프였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제가 볼더 앰프를 아까 정확한 사운드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오디오 평가 용어가 양면성을 갖는 것 같아요. 정확하다는 표현은 음이 좀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한 음이 나오는 거겠네 라는 거를 저희는 경험적으로 정확함을 추구한 앰프에서 다소 무덤덤한 소리가 나온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볼더의 사운드는 그냥 전형적인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약간은 차갑고 무미건조한 TR 앰프,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볼더 사운드였는데, 이번 세팅을 통해서 내가 볼더를 정말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럴까요?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볼더로는 현악기는 못 듣는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볼더를 직접 세팅을 못 해봤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현악기 음악부터 한 곡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음악이 비발디 첼로 협주곡, 이게 앙상블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악단의 아르모니아 문디 레이블이거든요. 지금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바로크 음악 특유의 진한 음색, 아주 기분 좋은 음의 쿠션, 첼로의 풍부한 선율과 따뜻한 음색까지. 적어도 이 음악에서는 볼더는 차갑고 무미건조해 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굉장히 풍부한 리치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정말 이 앙상블 익스플로레이션 단원 하나가 다 보일 정도의 선명한 포커싱, 그리고 단원이 어디에 위치해서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지 모든 단원이 다 보이는 그런 어떤 이미징, 이런 부분은 윌슨 알렉스 V와 폴더가 만들어낸 장기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풍부한 음색은 볼더의 정확한 소리가 이런 음악에서는 이 음악에 들어가 있는 풍부함을 정말 다 살려내는 정확함이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볼더로 지난번 400일의 시청회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리뷰까지 진행을 하게 된 그 계기가 한 2달 전일 거예요. 그 윌슨에서 50주년 기념 모델 스피커로 더 와트퍼피 시청회를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때 온 앰프가 볼더 812 DAC 프리앰프하고 볼더 861,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프리파워가 와갖고 시청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더 와트퍼피가 그래도 3웨이 4 스피커에 중형급 스피커인데 이렇게 조그만 파워 앰프 8161이 50W 밖에 출력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로 과연 이 스피커를 울릴 수 있을까? 그럼 높아심에 이제 연결을 해서 시청회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그 50W짜리 조그만 볼더 파워 앰프가 더 와트퍼피를 갖고 논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강력하게 구동을 하는, 그것도 놀라웠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더 개인적으로 놀랬던 거는 볼더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유려한 음색, 얼핏 들으면 진공관 음색이라고 해도 좋을 굉장히 풍부한 음색, 유려한 어떤 선율, 음의 자연스러운 피어오름, 음악에 따라서 굉장히 따뜻한 온도감까지 드러내는, 내가 그동안 볼더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볼더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음이라는 것이 나의 편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더 와트퍼피하고 볼더 812, 861 시청회였고요. 지금 812, 861이 저희 시청실에도 지금 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계속. 근데 지금 뭐랑 연결해서 주로 듣냐면요, 피에가 코엑스, 그 코엑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 811이랑 지금 저희가 연결해서 오신 분들께 들려드리면 오신 분들마다 다 극찬에 극찬을 하십니다. 구동력도 구동력이지만 그 50W짜리 앰프가 중대형기라고 할 수 있는 피에가 코엑스 811을 드라이빙 하는 것도 드라이빙 하는 거지만, 그 리본 트위트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음색, 선율, 그래서 역시 오디오는 정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시청실에서 세팅하고 튜닝해보고 들어보고 평가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아까 그 음악 자체는 너무 따뜻하고 풍부한 그런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 음악을 선곡한 것 같아서
또 다른 현음악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피비치의 포엠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굉장히 오래된 녹음입니다. 1955년 데카 녹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 리마스터링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옛날 녹음이다 보니까 소리가 좋게 말해선 굉장히 담백하게 녹음이 된 거고, 바이올린의 풍부한 배음이 다 담긴 그런 마이크로 디테일까지 들어가지 않은 녹음인데요. 이 음악도 만약에 이게 오디오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했다면 약간은 경질로 굉장히 재미없는 음악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음악에서도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아름다움, 그죠? 피아노 하나, 바이올린 하나, 딱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 그러면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슬픈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렇죠, 이런 걸 음악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볼드하면 정확한 앰프, 해상력이 너무 높은 앰프, 그러다 보니까는 현악기에서 다소 좀 듣기 힘든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적어도 이 두 음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오래간만에 카이아 울브, 러시아 미녀죠.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기타의 선율이 시작되고 그 잔향이 과도하게 들어간 듯한 카이아 울브의 목소리가 정말 진한 에스프레소 음색으로 정말 농염한 밀도를 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수의
아주 맑은 음색, 그런 부분까지 정밀화로 표현해낸 풍부함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뜨거운 음색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세 곡을 약간 비슷한 곡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제가 이 세 곡에서 볼더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볼더도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 음악이 뜨거운 그대로, 그게 앰프가 갖고 있는 뉴트럴, 중립성, 앰프에서 음의 온도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곡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한 3주 동안 이 볼더 이 시스템으로 정말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시청회를 준비하고 리뷰를 준비하고 그런 어떤 업무적으로 저는 대부분 음악을 듣거든요. 아, 이번 시청회 때는 무슨 음악을 틀어서 시청회를 진행할까? 그런 어떤 이 음악 듣는 게 저한테는 일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근데 최근 3주 동안은 진짜 바쁜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바로크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바로크 전용 시스템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풍부한 음색에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서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볼더 앰프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을 얘기해봐라.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앰프가 대출력 파워 앰프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대출력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모든 음악에서 좀 스케일을 만들어내려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올린 독주나 소편성에서도 스케일을 만들어내버리는, 음악을 그냥 큰 붓으로 아주 굵은 팔뚝으로 그려내려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출력 파워 앰프들이 또 음의 스피드도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음끝도 약간 뭉툭한 느낌이 없잖아 있고, 보통 보면 한 모델이 스테레오 버전이 있고 모노블록 버전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힘은 당연히 모노블록이 좋지만 스테레오 버전의 앰프가 오히려 더 섬세하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적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볼더 2150은 1000W라는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바이올린 소나타도 그렇고 작은 음악에서는 정말 마치 300B 진공관 앰프라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가녀린 그런 초극세사의 어떤 음의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다가 당연히 스케일이 크고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에너제틱한 음악으로 가면 또 돌변하는 그 능력. 저는 그 능력이 이 볼더 2150 파워앰프의 가장 마음에 드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은 어떻게 보면 볼더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와? 할 그런 음악을 골라서 들려드렸다면요, 지금부터는 정말 볼더다운, 볼더의 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Doesn't need no opera here for operation. We don't need bigger knife. Yeah. 'Cause we got guns, we got guns, we got guns, we got guns. That'll run. We're
킬링 스트레인저스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영어로 No Mercy라고 그러죠. 정말 자비가 없는, 정말 용서가 없는 음악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나왔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볼더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초극세사의 섬세함과 거대한 몬스터가 되어버리는 변신술, 그 능력 하나만 봐도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레코딩을 그렇게 한 거겠죠. 베이스 드럼의 음이 마치 진공 상태가 되는 듯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느낌을 솔직히 이 시스템에서 처음 받았습니다. 트랜지언트 능력이겠죠. 순간적인 과도응답, 베이스 음이 갑자기 멈췄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느냐, 음이 멈춘 순간 바로 제동해주는 능력, 그런 트랜지언트 능력, 파워앰프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의 그 음의 꼬리가 길게 이어지는 잔향 표현력도 대단했지만 이런 트랜지언트 능력에서 볼더 2150 이 파워앰프의 진정한 가치가 나왔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드웨어 설계하고 스펙 쪽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볼더 2150 파워앰프에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어떤 설계와 이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알아보면서 과연 스펙을 갖고 오디오의 음질을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나오는 음질을 들어보고 이런 사운드가 이 앰프가 갖고 있는 설계나 스펙에 의해서 이런 사운드가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역으로 유추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출력부터 가볼게요. 이게 채널당 1000W라는 굉장히 대출력이죠. 하이엔드 앰프 중에서도 1000W의 출력, 이렇게 대출력을 내주는 파워앰프가 얼핏 생각해보면 뭐 단다고스티노, 리렌틸리스, 에픽 1600이 채널당 1600W고요. 8옴에서. 그리고 리렌틸리스 800이 800W. 그리고 EMM랩 MTRX요. 저희가 시청에도 많이 했었던 그 파워앰프가 채널당 750W.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대출력을 내주는 파워앰프가. 근데 뭐 1000W의 출력, 그게 대단하다면 대단하지만 그 1000W 출력을 갖고 우리가 막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사운드가 얼마나 잘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지 1000W라는 출력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볼더 2150의 1000W가 8옴, 4옴, 2옴에서 스피커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1000W랍니다. 매킨토시 앰프도 스피커 임피던스와 관련 없이 동일한 출력을 내는 기술이 있죠. 그게 아마 오토포머라는 매킨토시 특허 기술로 출력단에 트랜스를 넣어서 스피커 부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는 사실 스피커 옴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출력을 내주는 앰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앰프는 어쨌든 8옴, 4옴, 2옴에서 1000W고 피크 파워를 따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옴에서 피크 파워가 1000W, 4옴에서 2000W, 2옴에서 4000W로 적어놨는데 그건 피크 파워고, 컨티뉴스 파워는 지금 이 앰프는 모든 옴수에 동일하게 1000W.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의 또 스펙이 나옵니다. 이게 순 A클래스 증폭이랍니다. 순 A클래스 증폭으로 1000W짜리 앰프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렌틸리스나 MTRX도 AB 클래스 증폭이고, 보통 출력이 한 200W가 넘어간다. 그럼 대부분 AB 클래스나 D 클래스지, A 클래스로 1000W, 제가 알고 있는 A 클래스로 출력이 제일 높은 게 그 패스에서 나오는 XS350, 그 파워앰프가 순 A 클래스로 300W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파워앰프는 4덩어리거든요. 전원부 별도. 근데 얘는 절대적인 사이즈로는 꽤 큰 사이즈지만 다른 대출력 파워앰프에 비해 보면 뭐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방열판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 앰프도 지금 거의 제가 오늘도 한 4시간 이상 켜놨는데 지금 앰프가 그냥 미지근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A 클래스 1000W랍니다. 그러면 앰프 회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거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앰프가 스피커 부하에 관계없이 1000W가 나오고 순 A 클래스 증폭을 할 수 있을까 자료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볼더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바이오스 회로 설계를 그렇게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 출력, 전류 소모의 부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바이오스 전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스피커 부하에 관계없이 1000W의 출력을 내주는 순 A 클래스 증폭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회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A 클래스냐 AB 클래스냐, 물론 증폭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결국엔 어떤 사람이 만든 A 클래스고 어떤 사람이 만든 AB 클래스냐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A 클래스 증폭 앰프의 특징은 투명하고 맑은 음은 내주지만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근데 지금 이 음악이요. 지금 이 음악에서 이 볼더 파워가 A 클래스 증폭이라서 그런지 음의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출력을 컨트롤하는 능동형 바이오스 회로의 능력이 이 음악에서 이런 트랜지언트와 이런 스피드와 이렇게 강력한 댐핑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네 곡의 음악에서 어떤 이 볼더 파워 앰프의 극한의 섬세함과 엄청난 강력함을 들어봤다면 정숙성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한 사운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전원부부터 증폭부, 심지어 셰시의 어떤 진동까지 모든 것이 고려돼야지 그야말로 정확한 사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볼더 앰프가 이 정확함과 정숙성을 위해서 진짜 어떤 것까지 했는지 그걸 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고의 사운드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사실은 대출력 파워 앰프를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일단은 대출력을 내려면 전원부가 커져야 되고 고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 출력 소자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력 파워를 쓰니까 진동과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출력이 커진 만큼 노이즈의 양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일반 세단이냐 아니면 슈퍼카냐, 그런 것처럼 대출력 파워를 만들다 보면 어떤 앰프의 단순한 증폭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볼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숙한 대출력 파워를 완성을 해놨는지 그 볼더 본사 홈페이지 그 백서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시 끊고 2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